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변곡점 2차 전쟁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듯 했으나 잠시 끝난 듯 했으나 다시 터질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왜 지금 트럼프는 당장에는 참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만간 1, 2주 이내 다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매주 세 번의 영상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뉴스들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뉴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 다양한 뉴스들 체크 가능하게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뉴스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겠고요. 바로 오늘의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정리한 내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를 많이 꺼냈죠. 관세를 유예해서 9월까지 미룬다든가 아니면은 중동 전쟁을 강제로 종료시킨다든가 다양한 호재성 뉴스를 뿌리면서 증시 상승을 계속해서 유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히토르 협상도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했었죠. 자, 그러면서 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드디어 긍정적인 상황에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4월 7일 까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크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가 첫 번째 관문을 좀 넘어섰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1차 투표가 완료가 됐고 1차 투표는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본 투표에서도 까지 지금의 투표 결과가 긍정적이면 상원 통과 그리고 하원까지 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4월 지금 현재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통과 목표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최근 29일 날짜로 통과가 됐는데요. 첫 번째 관문이 통과가 된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 통과가 됐는데 어느 정도 통과가 되자 트럼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차 표결 통과 이후 트럼프가 관세 유예 정책에 대해서 말바꾸기가 시작됐습니다. 9월까지 관세를 미룬다고 직접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서명을 해놓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갑자기 각 국가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빠르게 관세 협상을 강요하는 현재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신은 7월 9일 전까지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관세 협상도 그렇고 뭔지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 당장에 자신의 법안 통과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관세 전쟁도 그렇고 그리고 본격적인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중동 갈등도 봉합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방식 자체가 워낙에 여태까지 과격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2차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겁니다. 왜 2차적인 전쟁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트럼프의 28일 트럼프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 볼 필요 없고 핵심만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상원 절차 표결이 통과하며 통과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법안은 감세 연장, 이민 단속 예산 확대, 국방비 증액, 부채 한도 인상 등 트럼프의 핵심 공약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야 하며 지금 현재 메디케이드 삭감 등으로 하원 통과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복지 정책에서 빠지는 거죠. 법안은 미국 정부 부채를 수조 달러 추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일론 머스크 등도 미래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제 뭐 전통 산업에는 이득이 되는 정책이 많고요. 지금 이제 미래 산업에는 특히나 뭐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한테 되는 악재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악평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 1차 통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상원은 웬만하면 통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민주당 측에서도 최대한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빠르게 통과가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간 벌기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뭐 크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크게 길게 이어지 않고 결국 상원을 통과되고 하원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한시름 놨죠. 한시름 놓자마자 트럼프가 근데 바로 공격적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말을 바꾸는 인물이긴 하지만 정말 하루 차이로 바로 말을 바꿨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 이후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며 원래 아까 전에 9월 9일까지 연장을 해놓고 그 뒤에 뭐 나는 원하지 않아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뭐 자신이 서명한 것을 완벽하게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죠. 상호관세를 유예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한 국가에 고율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네 협정 안 맺으면 관세 올릴 거야라고 한 거죠. 자동차 관세는 최소 25% 그냥 보정했고요. 일본, 한국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지금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들한테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심이 되는 국가들한테도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거죠. 트럼프는 중국과 히토리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높은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현재 18개 주요 교역국과 협상 중입니다. 지금 현재 IRA 보조금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일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고려해 중단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완벽하게 태도를 바꾸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어느 정도 상원에서 조금 이제 시작됐는데 벌써 이렇게 말을 바꾸면 자신이 원하는 법안이 완벽하게 통과되고 나면 정말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정말 무서워집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서 더욱더 그의 자신감은 강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달러는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달러 수요가 계속돼야 되죠. 채권 수요. 왜냐하면 대량의 채권 발행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미국의 금리도 안정적입니다. 채권의 수요가 꽤 많다는 얘기거든요. 최근 들어서 은행의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역시나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를 일으킨 것이 굉장히 주요한 요인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표들이 달러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법안만 통과가 되면 정말 강력한 움직임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특히나 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란의 도발 수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의 고위 성직자, 지금 현재 고위 상직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한 보복성 지금 현재 파트와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세계 이슬람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하레브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는 이란 율법상 중형의 대상입니다. 이번 지금 이제 파트 1은 지금 이제 하메네이 제거 가능성을 시사한 미국과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지금 수장이죠. 이란의 수장의 제거 가능성을 시사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서방을 향한 테러나 지하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긴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심히 이제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이제 이 말을 잘 발언 안 하던 모습이 지금 이제 바뀌는 모습이죠. 완벽하게 처음에는 좀 쫄아서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그냥 대놓고 내가 너네 벌 받을 거야. 이제 거의 저주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물론 이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인 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인정이 되지만 좀 수위가 좀 강력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죠. 마치 나를 때려라, 나를 공격해라라고 하는 듯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면 최근에 이란의 유엔 대사가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가장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핵농축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핵농축. 이게 결국에는 핵의 이제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인 작업이거든요. 핵농축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협상은 하겠지만 결국 핵농축은 재개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에너지 기구 사찰단에 역할 부족을 지적하며 협력을 준장을 인정했지만 위협이 없었다고 부인했고 중요한 건
미국과의 핵시설 공급 이후에도 이란 협상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휴전 준수에 대한 의심과 강경 대응을 현재 표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과거랑 바뀐 거 없어 라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협상은 하겠지만 나는 계속 농축은 할 거고, 심지어는 미국의 공격이 없는 것을 완벽하게 확인시켜줘야 우리는 협상에 나서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바뀐 게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죠. 심지어는 현재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게 확실히 더 느껴졌던 게, 이란의 외무부 차관은 미국의 이란과 협상하려면 추가 공격 중단을 명확하게 약속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 중 공격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불분명하며 신뢰를 위해서 미국이 어떤 보장을 해줄 것인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든지 또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핵심 인물들이 다 제거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멘트를 던지는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자, 그럼 트럼프의 반응은 어땠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미국 내에서 너 돈 주고 지금 현재 협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좀 돌았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가, 미국이 최대 300억 달러의 투자 및 제재 완화를 검토했다고 보도했으나, 그죠?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제시했으나 트럼프는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좀 보였죠.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며 해당 합의가 이란 정권의 악의적인 활동을 도왔다고 계속해서 비판해 온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우리가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트럼프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란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핵 농축을 재개한다는 것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과거 트럼프의 발언에 따르면 이란이 다시 핵농축을 시작한다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 계획을 군사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핵 프로그램 재개 시 재공격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격할 만한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특히나 법안 통과 때문에 현재 조심스러운 거지, 법안 통과가 끝나고 나면 전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 직접 공격하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공격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게, 이제 이 법안 통과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관세 협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제 그 물가의 안정입니다.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게 중요해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핵심적인 게 이란 공격입니다. 이란을 압살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7월 4일까지 미국이 독립기념일까지 법안 통과 끝나고 나면 크게 두 가지 앞서 설명이 드렸던 바와 같이 중국 이 관세 협상을 이어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원유 가격 안정화를 통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 협상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이란이라고 봅니다. 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원유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란 제재가 길어지고 이란하고의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 말은 이란만 제대로 제재하고 이란만 제대로 공격하면 사실상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란을 계속해서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계속해서 찍어 누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 원유 패권을 가져간다, 원유 패권을 조절한다라는 인식 자체가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히 이란을 확실히 잡아나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란까지 완벽하게 정권까지 바뀌면서 제재가 풀려버리면 대량의 원유가 많이 풀리면서 결국에는 이 원유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물가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란도 잡고 중국도 잡을 수 있는, 관세 협상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다음은 이란에 있다, 중동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명분은 이제 차고 넘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빠르면 다음 주입니다. 통과되고 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오히려 조심해봐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조심해야 되니까 이번 주는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금 비중을 잘 올려두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지표 발표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 뭐 연설이 있는데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짜로 있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짜죠. 있는 첫 번째 고용 부분에 대한 발표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용 부분 발표만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발표되네요. 고용부 지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다 특별한 많이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참여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진행이 되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또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